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5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방금 서울중앙지검이 형사 1부입니다. 부장은 정진웅, 이 사람 최근에 좀 유명해졌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즉 재판에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혐의는 기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표적이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채널A 기자가 아닙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는 열심히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모가 성립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서로 엮기 위해서 이 일을 꾸며가지고 이게 뭐가 됐느냐 하면 검언유착 사건이 되었습니다. 즉 검찰과 언론이 합작을 해가지고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공모를 했다. 여기에 쉬운 죄목이 강요미수라고 아주 듣기 어려운, 그리고 적용된 예가 거의 없는, 이렇게 무리를 했는데 오늘 기소한 내용을 보니까 공모는 아직 더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 단계에서 아직도 공모 혐의가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로는 검언유착이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 측에서 검언유착이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더구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언유착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걸 예단이라고 그러죠. 예단이라는 말은 미리 단정한다는 뜻입니다. 검언유착이라는 예단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건국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 서울중앙지검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검언유착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로는 앞으로 열심히 더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그러니까 검언유착이란 말이 신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유착하면서 떠들었던 MBC, KBS, 그리고 집권당, 법무장관, 그 법무장관 충성하는 사람들, 서울중앙지검 다 이거 책임져야 합니다. 직권 남용이든지 뭐 책임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현재로는 이전 기자는, 오늘 그 기소장은 이렇습니다. 이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아주 실형을 쓴 거 보고 사기 혐의로, 사기죄로 지금 10년 이상 장기형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 취재했다가 실패한 혐의를 받는답니다. 이게 그냥 앞으로 이게 과연 이게 협박이 되느냐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2014년 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철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좀 끈질긴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면은 기자가 협박 내용을 실제 결과로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지, 수감 중인 이철 대표가 이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정말 두려움을, 압박을 느꼈는지, 강요 미수니까 강요에 해당하는 겁을 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직 판사 등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혐의 성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기자의 공소 사실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됩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 라고 압도적 다수로서 공고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신이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우습게 된 사람이, 오늘 제일 우습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끊어준 사람입니다. 지난달 18일이죠. 지난달 18일이 아니군요. 지난달 중순에 구속영장을 끊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달 17일입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끊어주면서 아주 이상한 이유를 달았습니다. 구속영장을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달아서 끊어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이런 구속영장은 처음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야, 이거 재판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오늘부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부장판사는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재판까지 먼저 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한 자료가 있으면 오늘 공범으로 기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모했다는 이야기가 최소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게 과연 판사가 쓴 구속영장이 맞느냐?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죠. 구속영장 청구는 정말 가장 조심해야 된다. 피고인의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속을 하면은 그 자신, 가족, 회사까지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구속영장 사유가 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갈 우려, 그리고 범죄의 소명이 확실하다.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 건데 이동재 전 기자의 경우에는 이게 검언유착의 핵심 혐의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증거가 없는데도 구속영장 발부할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없는데 오히려 그 반대 증거가 많아요. 녹취록에 보면은 이동재 전 기자가 끈질기게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한동훈 검사장은 말려들지 않고 나는 유시민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딱 자르는 장면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다만 열심히 취재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뭐가 하나 걸려들 수도 있다 하는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공모 혐의로 지금 몰아갔다가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책임질 사람 많아요. 김동현도 그 사람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무엇보다도 추미애, 그리고 추미애를 음모했던 이 여권의 중성분자들, 그리고 KBS, MBC, 이런 일종의 선동 세력이라고 할까요? 친여 선동 세력 연합체, 권검은 유착입니다. 정권과 친여 정치 검찰과
친여 언론의 합작 권, 검, 은 유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권, 검, 은 유착을 파헤쳐 가지고 이번에 한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권력이 아무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아직은 한국에는 언론 자유가 살아있고 검사들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한번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